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TV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군사동맹을 조직하자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 이 제안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우리가 보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되더라고요. 역시 미국이 참 큰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참 안전해야 세계도 안전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결국은 패배하고 바이든 체제로 앞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비난도 많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도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7,400만이나. 그동안 트럼프 4년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을 보느라면은 기타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와의 모든 조약들이 많이 파기됐어요. 그러니까 일방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We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표어를 쓰기 시작했죠. 저는 어떤 면에서 이 트럼프의 정책을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저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심지어 소련도 보면요. 나치 독일과 싸울 때 미국이 그 군사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소련군이 싸웠겠어요. 여하튼 2차 대전 이후 그 후 수십 년간은 미국을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 뜯어먹히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람을 하나 보세요. 원래 미국 하면 자동차의 원산지인데 자기들이 만드는 상품, 미국이 외국에서 만드는 상품 더 잘 팔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게 자유무역도 뭔가 우리에게 많이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많이 난다. 그 일방적으로 WTO에서도 이제 나오고 무역협정을 이제 파기하고 이런 나라들과의 모든 그 조약들을 갖다가 파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미국을 다시 일단 살리겠다 했던 것이 트럼프였었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서게 됐네요. 이 바이든 정부가 서게 되면은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도 이 태서양 조약 또 우리 한미동맹 이런 것이 강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히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외무장관 또는 안보보좌관 설리반 이런 사람은 굉장히 태서양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있고 50대 후반으로서 굉장히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 이쪽 안보 회의를 매년 그 개최하던 이런 이신가도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제 애틀란틱 시대가 다시 오지 않나. 또 나토의 총석으로 있는 슈톨텐베크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어요. 나토가 다시 트럼프 때보다는 더다시 강화되지 않겠나. 트럼프 경우는 그런 그 구설도 있었어요. 이 나토를 파괴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외교, 국방, 안보팀이 조성되면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것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신 이 독일이나 EU 연합의 경우는 특히 독일의 경우는 이제 모든 그 부담을 미국에만 전가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규정된 GDP의 2%를 착실히 지불하고 또 독일군도 좀 개혁을 통해서 강화하는 입장에 나가야 돼요.
지금 제가 오래 살고 있는 독일 군사제도를 보면은 독일 통일 이후에 모든 그 의무제가 지원제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독일의 현재 군인들, 이것이 정말 군인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독일대로 또 EU는 EU대로 자체적으로도 국방력을 강화할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토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서 한 축은 이 유럽을 담당하고 다른 축은 이제 우리 국동 문제를 다스리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 통제 30년이 흐르는 가운데 세계가 다 조용히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러시아는 과거에 팽창 정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공산당은 심지어는 침략 정책을 지금 감행하고 있어요. 이 남진아 이런 해협에 관한 걸로 우리가 보도 그렇고 모든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굉장히 침략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요 근래 감옥에 잡혀간 이 24세 우엉 청년이 그런 그 디벨트지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세계의 자유를 갖다 위협하고 있다,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느슨한 관계를 취했어요.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남진해 해협을 중국이 그동안 아주 튼튼하게 하고 계속 팽창 정책을 지금 침략 정책을 감행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참 우리 안보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트럼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 문 대통령에도 문제가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 중국은 또 중국대로 우리에게 경고만 하고. 자, 이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 들어오는 이 시점을 기회로, 자, 유럽, 이 태서양 쪽에는 나토가 더 강화되고 또 이 국동, 이 점에서는 태평양 군사동맹을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중국의 이 침략 정책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 않냐, 최소한도 견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리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삼각동맹을 중국이 굉장히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좀 상대화하기 위해서 좀 범위를 태평양으로 넓히는 거예요. 이쪽에 태서양에 있듯이 우리 국동지역에는 태평양, 그래서 태평양 군사동맹.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미국, 핀란드, 필리핀,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호주, 여기에 혹시 인도가 들어올 수 있냐 안 들어올 수 있냐는 차후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하고 고려를 해서 결정할 문제가 되지 않냐. 자, 유럽에서의 나토가 다시 강화되고 국동에서의 이런 동맹체제가 강화되었을 때 우리가 러시아도 견제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지 않는가. 즉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을 보세요. 홍콩을 민주화를 짓밟고 대만을 위협하고 또 여타 모든 민주 세력들을 지금 강압적으로 지금 강압하는 그런 정치를 추고 있어요. 자체 내에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천해 온 거기는 유럽연합, 미국이 이 두 지주가 서가지고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자유, 인권 존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태평양에도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평양 군사동맹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할 때 우리가 평화도 유지하면서 나아가서 중국 내 혹은 러시아 내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세계가 점점 좋아지면서 왜 우리가 독재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세계화라는 게 뭔가요? 과거에는 유럽에서 미국 가는 것조차 얼마나 먼 거리였어요. 근데 오늘은 전부가 24시간 문화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누리게 살 수 있으면은 어떤 정치 체제가 좋냐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독재 체제에서 살고 싶어요? 거기서 살고 싶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은 가치 공동체들이 단합을 해서 이런 팽창 정책, 이런 침략 정책을 우리가 견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이번에 외무장관으로 임명된 브링켄이나 또는 안보보좌관 설리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강경적인 그동안 많은 경험도 쌓고 아주 강경한 서구 사회의 그 입지를 위해서 노력할 그런 분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오바마의 그 전략적 인내에서 우리는 이제는 전략적 공격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21세기 한 80년 남았습니다만은 이 21세기 전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사람이 편안하게 더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특히 모든 평화의 전제 조건인 안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맞고 나토로 이것을 보장하고 우리 국동 이 분야에서는 새롭게 이 침략 세력을 견제할 수 있고 나아가서 평화를 위해서 태평양 군사동맹 조직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지금 바이든이 곧 대통령을 취임합니다만은 가만 보니까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서 굉장히 정치적 경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36년간을 상원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76년인가요? 73년인가 해서 2009년까지 36년간 세나터를 했고 오바마 밑에서 8년간의 부통령 경력을 가졌어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78세의 나이로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만은 요새 100세 시대에 78, 제가 85세입니다. 예? 그런 정치 경력을 갖고 다시 새롭게 세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바이든의 정치 경력을 이제 다시 살려서 보다 나은 세계로 나가는데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안보가 모든 것이 전제가 될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다행히 지금 바이든 체제의 안보를 담당하는 이 외무장관이나 안보특보가 다 적극적인 그런 안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안보 면에서 좀 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모든 것이 미국에게 그렇게 부담만 주어질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대로의 안보 면에서 군사 면에서 우리도 많이 희생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지 않냐. 이랬을 때 우리가 유럽에서도 그렇고 국동에서도 그렇고 참다운 의미의 평화가 되지 않는가. 인권 존중과 기본적 자유가 전제가 될 때 그 지역에 평화도 이루어지고 번영도 이루어지고 사회정의 또 국제정의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튼튼한 안보체제 재확립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평화로운 통일이 기대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